비즈니스가 닫았어요. 그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외식 업체들은 이 기회를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은 처음에 이제 최단 경로로 가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최단 경로라고 하면 길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질 않거든요. 이 로봇이 사람의 어떤 사회 규범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좀 큰 그림을 좋아하고 그거에 맞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투자들도 있으니까 있죠. 이왕 자기 시간 들여서 뭘 할 거면 시장 큰 데서 큰 꿈을 가지고 크게 한번 도전을 해보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재밌는 거고. 그렇습니다. 벨리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벨리토크는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하 대표님으로부터 팬데믹 이후 로봇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 예,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 성공리에 무려 3,2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성공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이 베어로보틱스에서 발견한 가능성 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일까 궁금하고요. 또 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로봇 쪽에 이제 많은 고민이라고 하면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무르익은 것 같은데 예. 이걸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시장이 어디에 존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불명확해서 여러 로봇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문을 닫은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 투자가 좀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일단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고 또 그 어떤 시장을 잘 잡고 개척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는 이제 제품을 더 완성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이 이 팬데믹을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고 예. 느낀 건 언제고 처음 취했던 액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리의 일상은 이제 옛날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아직도 저는 그게 의구심은 있지만 그때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를 좀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은 여러 협력 업체들을 전부 한국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 팬데믹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데는 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제조 기반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전 세계에 판매되는 이런 훌륭한 하이테크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팬데믹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제조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곳에서 양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 한국에서 양산을 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신 예. 거죠? 뭐 중국 또는 요즘 이제 탈중국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예. 쪽 고려를 했다가 미국 중부는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좀 이제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한국이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베어로보틱스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또 하드웨어 제조라는 측면에서 이 외부 충격을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있는지. 예, 일단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도 하지만 하드웨어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개발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미국의 비즈니스가 셧다운이 되면서 개발 일정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원격으로 이제 만들어서 shipping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셧다운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약간 어느 한 지역이 셧다운이 되더라도 여러 지역에 있는 협력 업체들을 좀 발굴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에 거의 영향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직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Bare Hands라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회사 업데이트도 하고 Q&A 시간도 갖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원격 근무를 프로페셔널하게 해라 라는 메시지를 제가 던졌습니다. 뭐 카메라 각도나 조명이나 이런 거를 조정해서 누구랑 미팅을 하든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철저하게 리절트 드리븐으로 인사고과를 한다. 회사에 안 나와도 어차피 중요한 거는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알아서 능동적으로 소통을 하고 결과를 내라.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면 먼저 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뭐 소통의 문제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어디가 팬데믹을 이제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시장은 미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라는 게. 네. 또 미국은 정말 프랜차이즈도 엄청나게 많고 기회도 무궁무진한데 미국이라는 시장이 마케팅이나 아니면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은 지금 팬데믹 아래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외식업이 이게 뭔가 혁신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매장에 문을 매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버티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채용해야 되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마진이 많이 남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외식업 본사들에서는 그걸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하고 이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혁신 제품을 가져가서 시도하기가 어려웠는데 비즈니스가 닫았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외식 업체들은 이 기회를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기술을 수용하기가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주 입장에서는 종업원들한테 이제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딱 써보면은 이게 막 종업원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종업원을 도와주는 툴인데 많이 써보기 전까지는 종업원들이 자기랑 경쟁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로봇을 써주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거니. 근데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는 손님들이 로봇을 더 원해요. 티나지도 않고 그렇게 막 재밌지도 않고 돌아다니네 이런 정도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서버가 내 음식의 접시에 만져가지고 테이블에 딱 놨어. 이걸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로봇이 딱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들도 그런 쪽으로 더 이제 오픈하게 돼 있고 이제 업주 입장에서도 로봇을 더 우리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그럼 팬데믹 이전보다 그 이후에 지금 얘기하는 레스토랑 체인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겠어요. 지금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베어로보틱스가 이 인공지능 서빙 로봇 시장을 글로벌하게 개척을 했거든요. 또 CES를 뭐 2년 연속 어필도 했고 또 쇼케이스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글로벌 개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자율주행차 한다고 했을 때 서빙 로봇 사람들이 처음에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얼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 솔루션이 된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대부분 이해를 못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좀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로봇이 이미 3개국에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납품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경쟁자들도 많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경쟁을 환영하고요. 또 경쟁 제품들이 있어야 저희도 배우고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쟁 업체들이 저희의 어떤 그 외식업과의 소통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술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외식업의 정말 가려운 부분이 뭔가 그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식당 AI 서빙 로봇으로 시작을 했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는 예를 들면 양로원 같은 데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시장 같아요. 일반 식당과 이 양로원 시장이 조금 달라요. 양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실버타운 밥을 하루에 3끼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그 시설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인력 문제가 심합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15불 팁까지 받으면은 에버리지 식당이 한 40에서 60불 시간당 그 정도를 벌어요. 근데 업주가 팁이 없는 데서 40불씩 주고 나면은 도대체 마진이 안 나요. 음식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뽑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3끼를 서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 와중에 우리 로봇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로봇을 더 빨리 도입을 하고 싶은 무조건 도입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속한 이런 손님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 자체도 로봇에 대해서 너무 환영하고 하지만 또 위험 요인도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미래 트렌드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 상황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비대면의 수요는 로봇에 분명히 그 긍정적인 거긴 하지만 로봇이 그것 때문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시장의 어떤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뿐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로봇은 그걸 도와줄 뿐이지
절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로봇과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흥미롭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제 로봇과 또 인간의 상호작용, 사용자 경험, UX 개선을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좀 재밌는 얘기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많은 실험을 해야지 좀 답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1세대 아이폰보다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세대 아이폰도 사랑했습니다. 아마 우리 제품이 거의 최초로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 이런 그런 로봇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코너 케이스들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제 혁신이 무슨 좋은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가다의 산물이잖아요. 그 경우의 수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밌는 예로 로봇은 처음에 이제 최단 경로로 가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최단 경로라고 하면 길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은 길 한가운데로 지나가질 않거든요. 이 로봇이 사람의 어떤 사회 규범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지금 이제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로봇 중에 우리 로봇이 제일 안전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의 발을 인식을 잘 못해요. 발이 이렇게 삐끔 나가 있으면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봇만 바닥에 그렇게 얇은 신발까지도 디텍트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모든 로봇 회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AI 기반 로봇이 어떻게 좀 발전을 할지 또 화 대표님이 그리는 외식업의 미래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소위 말하는 3D 업종들에서는 전부 다 로봇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도와주면은 일자리가 개선이 되잖아요. 외식업도 그거 한 가지 예고, 물류 창고든 뭐든 전부 사람이 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계가 해야죠. 그래서 그 수요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이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베어로보틱스가 소프트뱅크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화제가 됐는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페퍼로봇도 인수를 했죠, 사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를 했죠. 또 줌피자에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로봇을 미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보는 미래 로봇 포트폴리오에 또 우리 베어로보틱스가 있는데 한국에 또 롯데그룹에 또 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의 협업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소프트뱅크의 로봇 투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베어로보틱스 투자건을 그나마 성공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꼽았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시지만 새로 열리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학습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이 세 번째 웨이브쯤에 성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엔트러프레너도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1세대 로봇 회사들 그때 소셜 로봇들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세대 이제 페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페퍼 직전의 시대는 언제였냐면 플랫폼을 만들어 돈을 번다. 로봇의 플랫폼을 장악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로봇의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든 다음에 앱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풀자.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막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하나도 설계부터 이게 너무 잘 돼 있는데 정작 쓸모 있는 건 없고 가격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게 하나만 잘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 방향이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로봇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언젠가는 좀 더 이제 정말 인류에 쓸모 있는 그런 제품군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피자도 그렇고 로봇 카페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이제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줌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알렉스 CEO가 갑자기 마스크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저는 줌이 나쁘지 않은 모델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실패 요인이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자가 맛이 없었어요. 외식업의 가장 본질을 이해를 못하면 기술로는 승부가 안 됩니다. 외식업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업 수완이 있어도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시장을 예리하게 파고들지 못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 저 베어로보틱스는 지금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좀 아까 오피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실리콘밸리에서 동시에 사업하는 배경이 있는 글로벌 오피스를 두고 있는 장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017년 5월에
미국 법인을 세웠고요. 9월에 한국 법인을 세웠습니다. 예. 일단 하드웨어가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하려면 아시아 쪽에 거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성을 했고, 캐피럴 인텐시브한 거를 잘하려면 그걸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한국에는 실리콘밸리보다 인건비가 싸면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외식업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죠. 네, 인구 대비 식당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 옆 나라 일본도 이제 식당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만 해도 굉장히 시장이 크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혁신 제품을 어떻게 비즈니스화해서 세계 시장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이 실리콘밸리가 확실히 이해가 높아요. 이해가 높다라는 거는 투자자뿐 아니라 채용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직원들 스톡 옵션 같은 거. 여기서는 구글, 페이스북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어마어마한 가치의 주식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몇 억부터 막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포기하고 나오는 이유가 스타트업가 훨씬 성장이 빠를 거라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서 잡는 게 맞는 건데요. 하 대표님이 이제 구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러가 일하는 방식 또 효율성과 관련돼 가지고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줄 일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구글에서 일했던 것이 네. 지금 경영하시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구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구글이 한 7번째 직장이었나?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글은 정말 배울 게 많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서 이제 잘하게끔 하는데, 솔직히 우리 회사에서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구글도 어떻게 보면 그 컬처 때문에 성장의 한계를 부딪힌 것 같아요. 식당을 해보니까 구글식으로 운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그런 것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자꾸 프록시를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을 이해를 하자. 그걸 커뮤니케이트를 하자. 그렇죠. 뭐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자. OKR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OKR을 통해서 너의 글로 너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말로 써라. 왜 그거를 매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합의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막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누가 뭘 하는지 이제 저도 이제 막 까먹기도 하고, 그 트래킹이 어려운데 OKR 하면서 쿼터에 3번씩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의 어떤 해소가 되고 있고, 우리가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를 매저하고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어도 큰 그림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OKR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회사 문화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예. 엑스구글러라는, 엑스구글러. 유글러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거를 구글에서도 장려를 해줘요. 예. 돌아올 사람들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예. 투자할 때를 투자하게 해주고, 엑스구글러끼리 코파운더도 찾고, 예. 투자자도 만나고, 이런 정보 교환들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저희도 이번에 2명에서 3명 정도를 거기서 지금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글 알룸나이가 굉장히 또 컬처를 공유하는 그렇죠.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OKR도 그래도 구글 출신들이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많이 해봤으니까. 회사에서 계획했으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구글이라는 안정적인 그 직장을 나와가지고 창업한 선배 창업가로서 네. 예비 창업자들한테 해주실 조언,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오고 싶어하는 또 네. 많은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아직 뭐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서 사실 뭐 조언을 줄 그런 입장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조언은 성공하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한 가지, 나 돈 걱정을 하지 말자. 그거보다는 꿈을 크게 갖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가서 이 모습을 가지고 전 세계 외식업을 바꾸겠습니다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죠. 큰 그림을 좋아하고 그거에 맞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투자들도 있으니까, 있죠. 이왕 자기 시간 들여서 뭘 할 거면 시장 큰 데서 큰 꿈을 가지고 크게 한번 도전을 해보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재밌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을 나는 한국에서 성공해서 글로벌로 가야지 하지 말고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절대 혼자서 호련단신으로 와서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기대야 되고, 여기 문화는 아시다시피 아무 대가 없이 먼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시장이 자꾸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뺏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가 내 등쳐먹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공하려면 내 편이 중요한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 시장을 점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관계, 트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트너를 잘 맺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열심히 여기서 자기 아이디어 얘기하고 다녀도 카페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언을 많이 받고 조언을 많이 받죠. 네? 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미국의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 베어 로보틱스 성장 응원하는 더 밀크 독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또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는 손재건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더 밀크가 또 굉장히 좀 혁신적인 언론사로서 좀 발돋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보면 언론이라는 데도 혁신하기가 또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외식업 같이. 그런 데서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전 세계의 어떤 언론계, 모든 사람의 알 권리, 언론의 그 본질의 역할을 다른 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좀 크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어 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으로부터 베어 로보틱스의 미래, 그리고 로봇, 또 구글 얘기까지 다양하게 나눴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